이미 오래전부터 환경 규제 이것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9년 8월 하순에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위주 SUV 전기차 이것을 연 25만 대씩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그리고 몇 달 후가 되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하고 현대차는 공장 설립 투자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투자 금액은 1조 8,200억 원. 그런데 여기에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전기차 분야다. 이렇게 누차 보도가 됐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 가고 있다. 그것 또한 이미 익숙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도 전기차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내연기관 특별소비세는 15에서 40%로 전기차 특별소비세는 0% 이런 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당초 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더니 막상 11월 말에 와서는 1조 8,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차를 생산하겠다.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기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역주행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친환경차가 아니라 내연차로 바꿔 타겠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가 아니고서는 승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들 누구에게서나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일본 차가 아니면 아예 타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미국 차도 안 사는 사람들이다. 판매 순위 1위부터 13위까지를 몽땅 일본이 차지하다가 그나마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 일본차, 10위부터 13위까지 일본차. 일본차의 점유율이 97, 98%다. 그러면은 9위는 누구인가? 이것은 2018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이 9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파워가 무섭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래서 전기차라는 곳만 그나마 생산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로 뚫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전기차가 아닌 내연차로 뛰어들었다. 위험한 겁니다.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세우고 아세안 시장을 뚫고자 하는 이 구상을 하루아침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어째서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짚어보면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2월 19일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카르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진출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2019년 5월 10일 한국일보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 부지는 델타마스라는 곳이고, 그리고 그 면적은 70헥타르에 이른다. 이것이 현대차가 아세안 시장의 첫 완성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기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장 부지다, 이런 뜻입니다. 공장을 건설하는데 1년이 걸리고 시험 생산을 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정식 생산 개시는 2021년에 하게 된다. 시장 점유율이 98%인 일본과 그리고 2018년 판매 실적 9위로 치고 들어온 중국, 이들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숙제다. 5월에도 조건은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그래도 승부를 해보겠다,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죠. 현대차는 2019년 3월 이후에는 그동안 쭉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에서의 철수가 되겠죠. 중국 베이징 1공장에서 핵심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하기로 했다. 이것은 6월 24일자 파이낸셜 뉴스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 정말 공장을 세운다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월 25일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자카르타로 가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면담을 합니다. 이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면담이 있고 며칠 뒤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나라의 해양조정부 장관의 말을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885억 원을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를 원했고, 카라왕이라는 곳에 이미 공장 부지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문재인 정부는 11월에 서울에서 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난 것입니다. 7월에 나왔던 것이죠. 그 7월을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우리 한국이 일본과
분쟁을 한참 그 분쟁 중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카라왕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까지 이미 확보를 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성사가 될 것이다 하는 뉴스가 나온 뒤에 우리 동아일보가 7월 29일에 상당히 상세하게 뉴스 보도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자바주, 부카시, 카라왕, 푸르와카르타 공업단지에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클러스터, 이것을 인도네시아에서 구축하겠다고 한 뉴스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카라왕에 들어설 현대차 생산 공장에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거기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배터리를 팔려고, 공급하려고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자기들도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7월 29일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클러스터에 공장을 구축할 경우 이 시설은 친환경차 생산과 판매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분명히 한국의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이죠. 전기차 이외에 다른 자동차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일본차가 강점을 가진 이런 친환경차 부문에서 대등한 경쟁을 펼쳐야 하겠다. 이것을 노린 현대차의 물밑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현대차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그러니까 2018년 1월을 가리키는 것이죠.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 8개국에서 카헤일링, 이것이 차량 호출이라는 뜻인데 그런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는 그랩이라고 하는데 전략적인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일본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3배가 넘는 그런 액수를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공장을 생각해서 미리 차량 호출 서비스 거기에 투자를 해뒀다 하는 것이죠. 이를 발판으로 싱가포르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3,000여 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리 이 전기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안 시장을 다 뚫고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사전 준비들을 이렇게 해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에 투자할 금액은 1조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된다. 분명히 1조 원 정도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5만 대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절반은 인도네시아 내수, 인도네시아 안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동남아 수출용으로 제작을 할 것이다. 이 공장의 고용 인원은 3,500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2015년에 출범한 아시아 경제 공동체 AEC에는 동남아 6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회원국 간의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러한 현대자동차가 진출하려고 하는 이 환경이 어떤가? 계획은 봤는데 환경은 어떤가? 그것도 좀 살펴보아야 하겠죠. 현대자동차가 일본차가 그 아성을 구축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 자동차 수요가 감소했고 특히 최대의 생산 판매지였던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해서 그래서 이제 대체 생산 판매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다. 이것이 한 가지 현대차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역시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2019년에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침체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침체가 계속된다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너나 없이 인도네시아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그랬습니다. 일본차가 덤핑 판매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현대차는 고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역시 안 좋은 상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8월 19일 그 중앙시사 매거진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배기량 기준이 1600cc, 2000cc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인도네시아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 2500cc 이렇게 나눠서 소비세를 차등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엔진을 별도 개발을 해야 판매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것 또한 안 좋은 조건인 것은 분명하죠. 바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제 현대차가 동남아 시장에 나서려면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대차는 내연차로는 안 된다. 그나마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시장을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공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미 보면은 상황이 나쁠 대로 나쁜 그런 경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잘만 되면 이것은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아세안의 새로운 시장을 뚫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내연차 공장으로는 안 되고 전기차 공장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연 20만 대 내외를 전기차만 생산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설립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 가능성도 커지고, 또 동남아 각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무공해차가 진출을 하게 되는 그 출발이 될 수도 있다. 또 이것은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그 코나 전기차 이런 거, 그 현대차 그룹의 이런 전기차, 이것은 그 수준이 세계적이다. 그래서 소형 SUV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전기차가 생산이 돼서 그쪽 시장에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월 28일쯤 되면은 한국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애초에 현대차는 한 11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기 착공을 해달라. 그래서 2달 가까이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 9월쯤에 공장을 이제 착공을 하기로. 그것이 8월 28일이니까 또 뭐 얼마 안 남겨놓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산 기종은 소형 SUV 전기차로서 이것은 수출 위주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내수용이 아니고 아세안 지역 거기에 그 수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계속 전기차 이야기만 하고 있죠. 이 전기차라는 것이 계속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 위한, 그것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기 위한 이 과정은 차근차근히 그대로 진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9월이 돼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공장 법인 HMMI를 신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동남아권의 첫 현지 생산 사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은 일본차가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시장이기는 한데, 그러나 현대차가 전기차라고 하는 그 틈새를 파고 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바로 이때 2019년 8월 말 9월 이때쯤에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에다가 전기차 생산을 촉구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공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 한국의 현대차에 관해서는 이 약속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깨뜨렸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9월 25일 머니투데이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도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이것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가는데 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그 생산량의 절반은 아세안이나 호주로 수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를 할 곳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차가 쭉 구상을 했던 것인데, 그 다음부터
상황이 거의 급전직하 이렇게 된다고 봐야 하겠죠. 바로 문재인 정부가 현대차를 지휘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씨가 나섰다. 바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그를 그렇게 좋게 볼 이유가 없죠. 지난번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그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분명히 2019년 7월 25일에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에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11월에 예정돼 있던 공장 착공을 9월로 앞당겨달라 이렇게 했죠. 그래놓고 2019년 10월에 그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특별 소비세 지침을 새로 만듭니다. 이때 만든 이 특별 소비세 지침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은 대략 현대차가 원래대로 그 공장을 설립을 하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정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그 시기, 그때와 맞물리게 되죠. 결국 현대차를 겨냥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별 소비세 지침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2에서 8%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내연차는 15에서 40%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친환경 정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연차가 연비가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이 특별 소비세는 더 많이 부과한다. 이런 조건인데 겉보기는 참 멀쩡합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를 연간 판매되는 신차의 20% 그래서 약 40만 대까지 그렇게 늘리겠다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볼 때는 전기차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고 내연차에는 특별소비세를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97%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에는 2%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죠. 2019년 11월 12일 인도네시아 시간,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문재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자동차 대화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의 대화, 이런 그 회의 명칭인데 거기에 50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 관계자, 산업연구원 그리고 자동차 업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자동차 업계에 현대차의 간부하고 실무진해서 10명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이 어째서 정부가 이런 것을 공무원을 파견을 하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서 중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산업이
기업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원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그 현지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앞두고 전기차 부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50명씩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파견을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첫 현지 공장에서 코나 전기차를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기차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2019년 11월 12일 현재에도 인도네시아에 설립할 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문재인 씨 측에서는 누구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항상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덤을 얹어주고 오는 그런 정부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 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 이번 모임의 그 만남의 이름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에 개편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세제가 일본 기업이 우위를 확보한 거의 독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이브리드 차량 혜택에 편중돼 있어서 현대차의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답변이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그런 화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세제 개편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 개편은 어렵다. 그러나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도무지 영양가 없는 답변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경멸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문재인 씨의 화법과 동일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개편을 하겠죠. 그런데 개편을 한다고 해서 한국에게 유리하게 개편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한국의 요청은 그냥 묵살당한 것이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대한 사업적인 결정을 하는데 어째서 10월에 세제 개편하는 것을 그냥 넘어갔을까? 아마도 이것은 정부가 알아서 전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하이브리드 차보다 늘려달라. 앞에서 그랬죠. 전기차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 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 약속 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조세 수입을 이유로 답을 보류한다. 답을 보류한다 하면은 답을 안 한 것이죠.
구매 보조금을 늘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조세 수입이 이유다. 그러니까 돈 문제니까 해줄 수 없다. 답을 보류한다. 이것 또한 문재인 화법이고, 정말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은 온 세계에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 거다. 준 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세제가 바뀌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무려 50명씩이나 이렇게 정부 관계자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사저널은 2019년 11월 23일에도 기대에 찬 그런 보도를 해서 그것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차는 조만간 수도 자카르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부카시의 델타마스 공단 D블럭에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다. 시사저널도 한 2년, 3년 가까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 하에 있으면서 거의 바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 1년 전에 나온 이야기를 혹은 2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냥 써도 되는가. 이미 그 사이에 모든 가능성이 다 무너지고 망할 대로 망했는데,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너나 없이 바보가 돼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그것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 완전히 쫄딱 망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투자 결정을 한 이유, 거기 앞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좀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각 국가별로 5%에서 80%에까지 달하는 그 완성차에 대한 관세 장벽, 그리고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그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인 교두보로 이용을 해서 인도네시아를 공략하고, 또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그것을 본격화하겠다 하는 이런 그야말로 야심찬 꿈을 꾸면서 이런 결정도 한 겁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도 기업은 다시 어디 더 좋은 이익을 남길 시장이 있을까, 상품이 있을까 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세안 자유무역협약 AFTA에 따라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그 지역 내 영내 완성차 수출을 할 때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한 것이죠.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를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아세안 영내로 수출을 하고 또 호주, 중동에까지 수출을 하겠다.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이런 꿈은 그것이 전기차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안 한다. 이겁니다. 전기차는 특별 소비세가 0%여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원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에는 특별 소비세가 이번 이 기준으로 2%가 부과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불과 2%, 물론 2%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원가가 비싸서 그 특별소비세 2% 붙여봤자 현대차의 그 전기차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하면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 생산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하이브리드 차에 경쟁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전기차 투자는 보류한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죠. 하이브리드 차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연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앞으로 생산하게 될 모델은 소형 SUV, 소형 MPV, 내연차입니다. 2021년에 15만 대를 생산할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지어졌을 때 그럴 계획인데 그중에 7만 5천 대는 인도네시아 내수용이고 7만 5천 대는 아세안에 수출할 계획이다. 역시 또 호주나 중동이나 그거보다는 그냥 막연히 아세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앞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하나하나 내세웠을 텐데 어떻든 이런 상태입니다. 내연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북새통을 이루면서 현대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휘하는 현대차,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실패하고 일본에 대해서 실패하고 결국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만 따지더라도 계속 실패만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그 일본이 97에서 98%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일본의 아성, 거기를 뚫을 수 있는 틈새는 전기차였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전기차 안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과의 경쟁도 포기하고 그러면 내연차 생산하러 굳이 인도네시아 가서 돈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현대에서는 2019년 10월에 이미 이 사업 글렀다. 그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전기차 안 된다. 이런 상황이면 그 사업 포기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투자협정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문재인 회장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정경유착을 많이 그것이 적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과거에 기업인들은 정권에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은 항상 창의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험적이고 그래서 기업은 늘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서가는 기업을 정권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업은 그런 경우에 돈을 주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다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기업인은 정권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기업인은 정권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삼성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끊임없이 흔들리다가 재판이나 받고 있는 주제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 역시 정신없이 정권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삼성 이러다 망할 겁니다. 현대는 어떤가? 현대도 삼성하고 동일하게 문재인 씨가 회장 노릇하고 있죠. 문재인 씨는 삼성의 회장이고 현대의 회장이고 지금 문재인 씨는 전국 기업의 통합 회장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경영 판단이라는 것은 기업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전기차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 안 된다, 접어야 한다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 아세안 부산회의 때 협약을 체결을 했을까? 역시 문재인 씨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현대차는 문재인 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표면상 신남방정책 쇼라는 이름의 쇼가 되겠죠.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북한에 매달리려고 이 모든 짓을 한다. 친북의 심장을 지닌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는 제 손으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nun selig und süß, schau hin